네, 그럼 제로 콜라나 제로 슈거 아이스크림 같은 요즘 당류가 낮게 포함된 간식들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저도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에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류가 낮아도 단맛이나 정말 혈당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대체당을 활용한 식품이 정말 혈당에 영향이 없을까요? 네, 영향 없습니다. 드셔도 되는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몇 개 논문들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제로 콜라 많이 먹으면 좋다. 그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근데 오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로 콜라나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이 결국은 콜라로 가더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달달한 맛, 그다음에 탄산 맛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항상 그 단 것에 대한 갈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추적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글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녁 때 이게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운동하고 나면은 자기 전에 출출하다 이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오이는 괜찮지 않아요? 뭐 양배추 같은 거 먹는 거 어때요? 괜찮죠. 사실 왜냐면 칼로리가 거의 뭐 100g에 4칼로리, 5칼로리 그렇거든요. 거의 칼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이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저혈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드시던 습관 때문에 뇌가 나를 찾는 거예요. 야, 너 먹을 때 됐는데 좀 먹어봐. 야, 오이를 일주일 내내 먹었더니 더는 못 먹겠다.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단 과일을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흐트러져요. 저런 식의 제로 콜라 이런 거보다는 그런 가미가 안 된 뭐 이런 탄산음료 이런 건 단순 탄산음료 이런 건 오히려 괜찮다. 그러고 쓸데없이 계속 뭘 먹고 있는 습관 자체를 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은 손에 뭐 좀 들고 다니지 마라. 습관상 식사 때 하고 목마르면 물 먹는다. 그 다음엔 손에 안 든다. 그걸로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버릇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질 때 저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뇨병 그러면 이제 뭐야?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알 수 있잖아. 네. 그럼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3다 증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다뇨 다식이 생긴다. 목이 타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자꾸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그래서 소변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 3다 증상은 공복 혈당이 250을 넘어간 심한 고혈당일 때 와요. 그렇게까지 방치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다행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다 하기 때문에 미리 진단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음부 소양감 같은 것을 느끼는 여자분들도 있었고 피부가 가렵다 그럼 이거 먹는데 살이 빠지지? 자꾸 피곤한데? 불분명한 증상들이 있지만 당뇨병의 증상이 뭐냐?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다. 무증상으로 잠복기가 오래 가는 것이 당뇨병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피검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매가 당뇨병이 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이 동반된 사람들,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들, 여성인 경우에는 아기를 낳는데 4kg 이상이야.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가 있다 이 소리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비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만의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번 당뇨병 학회에서는 30살 이전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공복 혈당 검사해라. 그런 게 없으면 40세 이후부터 하는 게 좋겠다. 굉장히 내려간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당뇨도 정말 무섭고 혈당 수치가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몰랐는데요.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혈당 스파이크 없이 평소에 혈당 수치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이제 예전엔 몰랐던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식전에 비해서 뭐 한 2시간 이내에 50 이상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 근데 그것이 당뇨 환자는 당연히 보이죠. 그렇지만 정상인에서도 그런 게 관찰이 된다. 이게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나왔어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다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텃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보통 6월 초중순이면 우리가 감자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핵감자를 탁 수확을 했더니 그때 마침 새로 나온 혈당기 이제 국내 혈당기가 딱 그 발매를 시작해서 야, 내 테스트 해줄게 해서 붙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먹었더니 한없이 올라가라 한없이. 감자를 먹었더니. 감자를 으깬 감자를 먹었더니 그냥 막 이렇게 야 내가 다시는 내 앞에 감자 놓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파이크가 뭐냐?
아주 급격한 혈당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높아진 포도당이 피 속을 떠돌다가 세포에 붙어서 세포 기능을 나쁘게 하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스파이크가 왜 생기냐 이런 거죠. 흡수가 빨리 되면 그렇다. 급하게 흡수되면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급하게 먹잖아요. 그냥 5분 안에 대부분 남자들은 식사가 끝납니다. 나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딱 끝내고 쩝쩝하고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천천히 골고루 그냥 코스 먹듯이. 그래 야채도 반찬도 먹고 뭐 단백질이 뭐 해서 뭐 두부도 떠먹고 계란찜도 먹고 고기 먹고 그리고 밥 조금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천천히 먹게 되면 스파이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빈속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탄수화물로 뭉쳐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밥이죠. 네. 밥덩어리. 그게 뭐예요? 떡이죠. 네. 밀가루 떡덩어리가 빵이죠. 네. 그 다음에 국수가 마찬가지잖아요. 빵, 떡, 국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탄수화물로 뭉치고, 그 다음에 이미 소화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흡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빈속에 당분을 먹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급하게 먹으면 위험하다. 드시는 속도를 20분에 걸쳐서 천천히 하면 스파이크를 없앨 수가 있어요. 특히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그거는 탄수화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나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쭉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위가 잡아요. 그래서 위산으로 이걸 소화시키면서 암죽을 만들어서 위가 꾸물꾸물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이제 잘 물렁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찔끔찔끔 내려가면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이제 이런 스파이크를 피하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걸 피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밥을 먹어서 위에 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게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야 뇌세포한테 야, 나 영양분 들어왔으니까 너 이제 그만 먹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빨라도 15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이 지나야 내가 숟가락을 놔지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이게 숟가락을 놓는데 5분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차서 위가 늘어나기 전에는 숟가락을 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고, 예전에 왜 어른들 많이 하셨잖아요. 30번 씹는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 해가면 스파이크 없이 건강하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당류 먹고 이런 거꾸로 식사법 같은 혈당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일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늘 불행하세요. 저한테 오래 다니시던 그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이신데 그날따라 혈당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가 그래도 지금도 건강하시니까 끝까지 건강하게 건강 잘 유지하고 사셔야 된다고 지금 내가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지 내가 뭐라 그러는 거냐. 근데 이 할머니는 불행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환자 입장에서 해보니까 하고 싫은 걸 다 해야 돼. 하기 싫은 운동해야지. 그 맛없는 고기 자꾸 먹으래지. 야채 자꾸 먹으래지. 그 단 과일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거 못 먹게 하지.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좋다고 한마디 들어야 그렇게 탐탁지가 않죠. 그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 고기 싫다 그러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아, 이것도 먹을만한데 요리를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좋은 걸 찾아가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재밌네. 오늘은 나갔더니 꽃이 이쁜 게 있네. 또 오늘 눈이 와서 걷기가 좋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조금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걸 바꾸면 어떻겠는가. 조금만 바꿔주면 그래, 난 이게 좋아. 근데 병원 갔더니 좋대. 그래, 나 건강해지는 걸 내가 느끼겠어.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시거나 외로워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씩씩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